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 모의고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회 모의고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 그림, 이 사진을 보시면 뭐 하고 있어요? 시원해 보이네요. 여자는 뭐 해요? 수영하다. 시원하게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죠. 자, 저는 어제 친구 산에 갔어요. 자, 이거는요, with 친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with와 같이 쓰이는, 그래서 with의 뜻으로 쓰이는 게 친구하고 친구와 친구랑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에는 하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가 되는 말. 자, 어제 야구 경기는 이겼나요? 자, 우리 팀이 있고요. 상대 팀이 있습니다. 우리 팀이 2예요. 이러면 이기다가 되겠죠. 우리 팀이 1이에요. 그러면 지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비기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기다의 반대는 지다가 되겠죠. 졌어요가 답이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공부를 해요. 그런데 어떤 장소가 나와야 되겠죠. 공부하기 좋은 장소는 어디가 될까요? 뭐 기숙사도 괜찮고요. 학교도 괜찮습니다. 카페도 괜찮은데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도서관이 되겠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요. 공항, 서점, 여행사는 공부하다 좀 어울리지 않는 장소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충분하다를 얘기해 봅시다.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enough. 이렇게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뭐 여기는 need 또는 lack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반대말이 되겠죠. 여기는 모자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비슷한 말로는 넉넉하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넉넉하다. 여기는요.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하다의 반대말은 모자라다, 부족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부족했어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무엇을 했어요? 그리고 차를 샀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은행에 돈을 모으는 것을요. 저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축을 해서 차를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통장에 돈이 얼마 안 남았네요. 낭비하지 말고 라고 있으니까 낭비의 반대말을 찾으면 되겠네요. 절약하다 또는 아끼다 이런 말을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절약하다, 아끼다 있어요? 절약을 해야겠어요. 이게 맞겠죠? 자, 이번엔 비슷한 말을 찾아봅시다. 수업 시간은 언제로 바꾸다, 바꿨어요 라고 있죠. 이 바꾸다의 비슷한 말, 땡땡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땡땡하다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변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노트북이 고장나서 서비스 센터에 가야겠어요와 비슷한 말은 뭘까요? 방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요? 서비스 센터에 몇 시쯤 방문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일 모임에 가요? 뭐 대답을 보면요. 아니요. 내일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ca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줄 알아요? 할 줄 몰라요?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모임에 가는 거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감기가 낫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어요. 왜요? 왜?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감기가 빨리 낫다. 이렇게 목적이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이 들어갈 때 감기가 빨리 낫게, 빨리 낫도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낫다라는 표현을 하나 봅시다. 자, 1번, 2번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하나는 recover가 될 수 있고요. 하나는 bette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병이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이것이 회복하다. 병이 없어졌어요. 이런 뜻이 되겠죠. 건강해졌어요. 이럴 때 낫다, 나았어요 라는 거고요. better.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더 좋아요. 이것이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할 때 더 좋다라는 의미로 이것이 더 낫다. 이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식당에 가서 주문할 때 당연히 쓰는 말이 뭐예요? 주세요 라고 쓰죠. 그리고 주시겠어요? 이렇게 좀 부드러운 표현, 공손한 표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세요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김치찌개 하나, 불고기 하나 주세요. 주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무슨 문제 있어요? 아, 일이 많아서 바쁘다. 하지만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런데로 이렇게 연결을 해봅시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자라다, 모자라요. 같은 말이죠. 그래서 바쁘다와 그런데를 결합하면 바쁜데가 되겠죠. 일이 많아서 바쁜데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틀린 것을 찾아보는 건데요. 문법 문제입니다. 밑에서부터 볼게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연락하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는 if라는 의미가 되고요. 네,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기다렸어요. 택배가 도착했어요. 예전에 봤던 문장이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과거에 자주 계속은요. 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엄마한테 혼나면 어떡해요? 숙제를 먼저 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엄마한테 혼날까봐 숙제를 먼저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통화해요. 왜요? 제가 바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느라고 라는 것은 어떤 시간을 같이 사용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고요. 다음에 통화해요는요. 다음에 통화합시다 또는 다음에 통화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어울리는 말은 제가 바쁘다에다가 니까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니까 다음에 뭐뭐 읍시다 뭐뭐 자 또는 뭐뭐 으세요 뭐뭐 해라 이런 내용이 연결되는 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니까가 연결되는 게 좋다. 느라고는 안 좋다. 어색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에 들어갈 말을 찾아볼게요. 감기에 걸렸어요? 네, 에어컨을 켜놓다 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켜놓다 잠을 자서 감기에 걸렸어요. 자, 에어컨이 있습니다. 에어컨을 켜다, 켜놓다 이 상태가 계속 되는데 여기서부터 자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계속 되는 것을요. 뭐라고 얘기하면 뭐뭐은 채 또는 뭐뭐은 채로 또는 뭐뭐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 켜놓고 또는 켜놓은 채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뭐가 있습니까?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 틀린 것 문법 문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는 배우다 점점 어려워져요. 자, 여러분 점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꼭 이 표현을 생각해 보세요. 뭐뭐을수록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진행이 돼요. 다른 일도 같이 진행이 돼요. 이런 것들을
들을수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임준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임준 선생님이 좋아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임준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수록 임준 선생님이 좋아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국어는 배울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맞겠죠? 틀렸어요, 이거는. 자,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맞고요. 비행기가 안개로 인해,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바꿀게요.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안개 때문에 늦게 도착했어요. 도착이 늦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아요. 그 아이는 학교 앤드 집, 학교뿐 아니라 집에서도 장난을 많이 쳐요. 장난꾸러기예요. 맞죠? 1번이 틀렸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자,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더욱더 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행동을 더욱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가 되겠죠. 노래를 따라 부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더 노래를 많이 불러요. 계속 따라 불러요. 이런 의미죠. 저는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한국은 버스 노선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 요금이 싸서 좋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버스 요금을 내는데, 자, 여기에는요, 뭐 라이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용하다보다는 이용하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타다. 버스를 탈 때, 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 요금을 내요 라고 얘기했죠. 탈 때. 선생님, 그런데요, 한국에서 버스를 타보니까 탈 때도 요금을 띡 내고요. 그 다음에 내릴 때도 요금을 띡 내던데요. 여기서는요, 이용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탈 때가 맞아요. 그리고 내릴 때 띡 하는 것은요, 요금을 낸다기보다는 환승을 위해서 갈아탈 때 할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탈 때가 가장 좋은 답이 되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직접 손으로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걸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소식을 전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다. 다양하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여러 가지 꼭 알아두시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또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상대방과 문자, 사진, 동영상 등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소식을 전한다. 자,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직접 편지를 쓰는 것이 좋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화와 손편지는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맞아요. 그런데 돈 얘기는 여기에 없어요. 그래서 아니죠. 스마트폰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과 소식을 주고받기가 어렵다. 아니요.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소식을 주고받죠. 연락을 할 수 있어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하여 소식을 주고받는다. 자, 이거는 확실하게 나와 있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 자,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시작됐고요. 1950년 6월 25일입니다. 언제까지요? 1953년까지인데요. 7월 27일 날짜까지 외울 필요 없지만 3년 동안 전쟁을 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3년이라는 시간을 알아야 되냐면 이 전쟁을 오랫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는요, 바닥 중에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계속 볼게요. 가난했던 한국은 국제사회의 원조라고 있는데 이 원조는요, 돕다 이런 거죠. 도움을 받아 빠르게 성장하여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죠. OECD의 개발 원조 회의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 저개발 국가와 경제, 보건, 교육이 필요한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 돕다라는 뜻입니다. 원조를 받다가, 그러니까 도움을 받다가 원조를 하게 되는, 도움을 주다 이런 뜻이죠. 도움을 받다가 도움을 주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은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은 거니까요. 자, 1번을 봅시다. 한국은 지금도 가난한 나라이다. 가난한 나라면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없어요. 지금은 가난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를 도와줘요. OECD의 DAC는 2019년에 건립되었다, 만들어졌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럼 2019년에는 뭐예요? 한국이 가입했습니다. 한국이 여기에 가입했다라는 게 2019년이죠.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 최초로 이런 나라가 되었죠. 도움을 받다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한국은 2019년에 OECD의 DAC에 가입했으나 여전히 도움을 받고 있다? 아니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중심 내용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여러 번 확인하고 진행하여 실수나 빈틈이 거의 없습니다. 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단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보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이 중심 내용 또는 주제, 중심 생각 이런 것들을 고를 때는요. 이 글을 줄여서 짧게 만들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찾는 건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줄여봅시다. 이 앞에 부분요. 제가 맡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맡은 일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런 것들을 아주 짧게 줄이면 책임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뒤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요 라고 얘기했죠. 자, 이것도 세 글자로 동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도와주고 싶어, 불쌍하다, 안타깝다 라고 생각하는 거 동정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6글자로도 줄일 수 있어요. 찾아봅시다. 저는요, 책임감이 강하고 동정심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까지는 한국어, 그리고 39번부터는요, 한국 문화,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죠. 자, 39번 봅시다. 한국에서 제일 큰 섬은요, 제일 아름다운 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아주 자랑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되겠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자, 내일은 무엇이니까 부모님이라고 했어요. 자, 부모님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님이라고 하는데 어버이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5월 8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겠죠. 자, 24절기 중 동지에는 무엇을 먹나요? 동지는요, 밤이 가장 긴 날이에요. 밤이 가장 길다.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긴 날이니까 귀신이 올 수 있어요. 악한 귀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저리 가! 쫓아내기 위해서 뭘 먹냐면 빨간색 팥죽을 먹게 됩니다. 4번이 답이죠.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광복 또는 독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독립, 광복, 해방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날을 광복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급하게 빨리 약을 사야 된다면 편의점에서도 약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약국에 가면 약사라는 전문가, 약을 잘 아는, 건강을 잘 아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급해요. 그리고 아주 간단한 약이에요. 위험하지 않은 약이에요. 그런 것들은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의 이웃사촌.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선생님 친척입니까? 아니요. 친척이 아니고요.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 그런데요, 아주 친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을 이웃사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맞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옛날부터, 이거를요, 예로부터라고 씁니다. 옛날부터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네, 맞아요. 이웃사촌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웃이 그런 뜻이고요. 맞습니다. 현대에도 여전히 이웃과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니요. 옛날에는 가족 같았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옆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누가 살아요? 몰라요.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아니죠. 농경 생활을 해오면서 서로 돕고 함께 기뻐하다 보니 가까운 친척만큼 친한 사이가 되었다. 친척만큼, 친척처럼, 친척같이, 그래서 사촌이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서로 돕는다라는 말을 잠깐 봅시다. 자, 서로 돕다. 그래서 상부상조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축하한다는 의미의 돈, 축하해요. 그러면서 돈을 줍니다. 축의금이고요. 위로한다라는 의미의 돈, 위로합니다. 조의금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하는 보통 결혼 축하해요. 결혼식에서 내고요. 조의금, 위로한다는 의미에서는요, 장례식장에서 내게 되죠. 한국 사람들은 주로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하고요. 축의금은 보통 축하한다는 의미의 돈은 빨간색 맞아요? 아니요. 하얀색이죠. 흰색 봉투에 넣게 됩니다. 틀렸네요. 빈소라는 것은요, 이제 장례식장에 인사하는 곳이에요. 장례식장 안에 있는 것을 빈소라고 합니다. 방문한 사람들은 위로의 뜻으로 내는 돈을 조의금이라고 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죠. 맞고요. 한국 사람들은 결혼식을 주로 예식장, 호텔, 교회, 성당에서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답이에요. 자, 아래 내용과 다른 것을,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정부는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국민에게 재난을 알리는 문자를 보낸다. 봄에는 미세먼지, 여름에는 폭염과 호우, 겨울에는 한파, 폭설,
건조주의보 등 재난 상황을 알려준다. 또 지진이나 해일과 같은 재난 발생 시 시라는 것은 뭐뭐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속한이라는 것은 빠르다, 빨리빨리, 빠른 대피를 위해 휴대전화로 긴급 재난 문자도 보낸다.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보내는 것이다. 안전 안내 문자와 긴급 재난 문자는 사용자의 휴대전화 설정에서 수신 및 거부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난에는 폭염, 폭우, 한파, 폭설, 지진 등이 있고요. 안전 안내 및 긴급 재난 문자는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거 진짜 너무 말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왜 국민에게 돈을 받습니까? 당연히 나라에서, 정부에서 무료로 서비스하는 거죠. 그래서 never 이렇게 안 된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한국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안내 및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고요. 안전 안내 및 긴급 재난 문자는 휴대폰 설정에서 수신 또는 거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2번이 말도 안 돼요. 완전히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9번, 50번 이렇게 주관식 문제라고 해요. 직접 쓰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쓰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수준이 낮은 편이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병원, 지하철역은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에요? 이건요. 모두의 것입니다. 모두의 것. 이 모두의 것을 얘기할 때는 공공이라는 말을 쓰죠. 여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합니다. 모두의 것입니다. 그런 장소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쓰면 되겠죠. 공공장소. 공공장소라고 한다. 이곳에서는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떠들거나 아무데나 휴지를 버리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이것이요. 공공장소 예절이라고 얘기하죠. 에티켓입니다. 매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공공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트 멤버십 카드 하나 만들다,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쉽죠. 자, 그런데 멤버십 카드를 만들다 무슨 혜택이 있나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쉬워서 당황할 수 있는데 if가 들어가면 되고요. 만들다 플러스 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받침이 있으면 으면이지만 받침이 리을이면, 그러니까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거나 리을이에요. 그러면 으면, 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만들면이 되겠죠. 여기에는 멤버십 카드를 만들면 무슨 혜택, 무슨 좋은 것이 있나요? 좋은 서비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구매 금액의 2%를 적립해드려요. 쌓아드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포인트 적립이죠. 포인트를 쌓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함께 3강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3회를 모두 끝냈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4강을 들고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